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30대 후반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게 영화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그 사연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짧은 여생이지만 제게 일어난 경험은 많은 이들이 겪지 않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삶이 예상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머니가 임신 중 바다에서 사망하셨고, 어머니 또한 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때 외할머니만이 출석했습니다. 그 뒤 외할머니도 서러운 신세로 떠나셨고, 결국 고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많았지만 어딘가 두고 가야 할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고모는 당신에게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겠지만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죄를 지어 죽기 전에 무엇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책을 읽을 때마다 지렸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저 앞에서 고모는 항상 그러셨어요. 저는 타인을 죽이는 절정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거둬준 고모부가 세상을 떠난 후 고모부의 일가는 절에서 남은 나를 욕설과 비난으로 책망했습니다. 고모부의 어린 자녀와 고모들은 나를 돌보기 싫어서 고아원에 버리기로 결심하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고모는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떠나기 전 나에게 내 인생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충고를 남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야. 나는 10살 때 자신을 저주받은 살인마로 여겼기 때문에 고아원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울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아원 사람들은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 했다. 너는 왜 고아원에 있는데? 부모가 키우기 싫어서 버렸니? 당연히 부모가 버릴 테니까 고아원에 살아야지. 우리 엄마는 그 고아원 아이들이 다 재수 없는 애들이라며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로 재수 없는 애들과 어울리면 같이 재수 없어진다며 우리랑 놀라고 했다. 그래서 선생님도 나를 싫어해 보였다. 처음에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다. 그러나 그것을 운명이라 받아들였다. 성인이 된 후에는 왕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언니, 전에 빌린 50만 원 돈 언제 갚아줄 거야? 이번 달 월급 받으면 갚는다고 했는데 왜 말이 없어? 미안한데 다음 달로 미뤄도 될까? 이번 달에 써야 할 게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너에게 줄 돈이 없어. 다음 달에 꼭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언니, 지난달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빨리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언니는 돈 없으시다면서 여행도 다녀오시고 맨날 네일아트도 받으시고 하시던데 정말 돈 없으신 거 맞아요? 야, 내가 없다는데 내가 왜 지랄이야? 그리고 그 돈 얼마 한다고 자꾸 달라고 사람 귀찮게 하는 거니? 누가 거지고 와 새끼 아니랄까봐 50만 원으로 사람을 아주 달달 볶는구나. 그 돈 내가 줄 수 있을 때 줄 거니까 넌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에게 돈을 빌려갔다가 돈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제가 다닌 회사 중 한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보증까지 서게 해서 저를 빚쟁이로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사장님이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내가 사장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냥 여기에 내 도장만 찍으면 되고 너에게 피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게 뭐대요, 사장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뭐인지 알아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뭐인지 말한다고 해서 내가 알아. 내가 설명해서 너도 아는 거라면 나도 말했겠지만 넌 말해줘도 뭔 말하는지 모를 거야. 그래서 처음에 도장을 찍어준 뒤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너에게 큰 보너스를 줄 거야. 사장님, 이게 무엇인지 난 궁금한데요.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사장을 도와드릴 때에도 뭔지 알고 도와드리고 싶어 해요. 어이, 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내게 도움을 받을 때엔 다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거절당하는 거냐? 아니야.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던데 너는 왜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갚지 않으려는 거야? 만약 너가 그렇게 할 거라면 내 회사에서 따로 일하지 말아라. 불쌍해서 떨쳐주기는 싫단 말이야. 너는 나를 배신하고 보증서를 내게 만들게 했어. 난 사무실을 정리하고 도망가 버렸지. 너는 내가 보증을 써달라고 할 거 알고 그럴 작정으로 내게 보증서를 써달라고 한 거지. 20대 초반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살다 보니 사람들이 무서워졌어. 그때부터 나의 친구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동료들 뿐이었어. 나의 친구가 근처에 있다 하여 오라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난 모르는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해서 미리 물어보는 거야. 그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너도 알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이 좋아. 원치 않아서 말이야. 너 편하게 해도 돼. 근데 그 친구도 고아원 출신이라 우리랑 상황이 비슷해서 경계 안 해도 될 거야. 이따가 친구 좋은 사람인 줄 내가 보증할게. 나는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의 친구로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 처음 봤을 때 남편은 나와는 다르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마음속에 친부모를 향한 분노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기억으론 엄마가 나를 버린 걸로 기억해. 분명히 나한테 이모집 간다고 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고아원이 있었어.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도 사정이 있으셔서 널 고아원에 데리고 간 게 아닐까? 엄마 혼자서 너를 키우고 있었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 고아원에 온 애들 대부분이 다 그런 이유던데 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 기억 속엔 아빠 얼굴도 흐릿하게 남아있고 집으로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 너무 어린 때의 기억이라 사실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한 건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버린 거야. 4살에 고아원으로 들어간 남편은 어린 때의 기억을 흐릿하게 갖고 있었어. 자신이 엄마의 손에 버려졌다는 걸 확신하고 살았어. 그 이유를 손짓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손짓이 바로 용기가 오는 것처럼 그 한국어로 집 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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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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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과 같습니다. 이는 그 후손, 그의 후손, 그 후손, 그는 말에 귀한다. 8년 후 한국에 온 후 고아원이 실제로 천국 같았던 것은 미국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왕따하거나 안 보살펴줄 것을 알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왜 입양하는지 물었지만 그 아이도 작은 나이부터 타국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자신을 낳은 친부모와 버린 엄마를 저주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나를 버렸겠지만 그들은 내가 고아원에 버렸던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겠군요. 남편이 그의 부모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 무언가를 느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에 대한 이유를 단순히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모든 그 손짓은 용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고 혐오하고 저주할 만큼 저는 다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부모를 저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어릴 적에 저를 싫어했던 삼촌 가족의 기억이 떠올랐고 그들도 나를 그렇게 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로서는 좋았지만 나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울증이 심해져 삶을 포기하려 했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다. 고통스러워. 어디 있니? 우리 집 근처인데 오랜만에 함께 한잔 할래? 월급 받았으니 너를 위해 맛있는 것 사줄 수 있는데. 만약 나올 수 있다면 와봐. 미안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에 보자. 왜 그래? 너 정말 아프다고? 나는 그만 그분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내 결심을 알아채고 한 달 후 우리 집으로 와서 나에게 말했다. 고은아, 내가 그러니까 내 정신이 빨리 돌아와. 나도 오늘 즐겁게 술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번 생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너도 죽으려고 했다고. 지금 일부러 나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다고 내 마음 바뀌지 않아 진짜야? 나도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려고 했어. 근데
고은아, 우리 죽지 말자. 죽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아무리 우리가 재수가 없다고 해도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불행하지만은 않을 거야? 모르겠어.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재수 없는 삶을 살까봐 너무 무서워. 나한테 희망이라는 게 안 보였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하지 마.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조금만 더 살아보자. 딱 1년만 더 살아보고 그때도 힘들면 우리 같이 죽자. 그러면 안 될까? 남편은 그날 밤새 제 곁에 있어주며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오며 제가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줬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무던히 애를 써줬어요. 고은아, 너 단풍 보러 등산 와본 적 있어? 나는 이번이 처음인데 단풍에 물든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 그래서 나도 지금까지 단풍만 보면 가을이 왔구나 하고 말았지만 이렇게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아마 이게 사람들이 단풍을 보러 등산하러 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구원 덕분에 나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고마워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남들이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보자 해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고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내 덕분이라니 모두 덕분이에요. 아, 수민아, 내가 날 여기 데리러 와준 것 다 알아. 진짜 고마워. 내 덕분에 세상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돼서 기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덜 불행한 것 같아. 남편 덕분에 불행함이 덜해졌지만 만날수록 불안해졌어. 그래서 어렵게 남편과 이별을 선택했어. 그런데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남편과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 나이 아이를 지울 거야.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못할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같은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건 아이에게 잘못이야. 하지만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아이를 가진다면 일이 더 잘 풀릴지도 몰라. 나도 책임감이 생겨서 열심히 할 거고, 너도 아이 때문에 행복해질 거야. 더 나은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행복도 순간적인 것이지만 아이들 덕분에 우리는 모두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현재까지 우리 몸 한 명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더 힘들고 싶지 않아요. 임신을 알게 된 순간에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막았고 아이를 지우는 것은 죄악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는 손에 담을 만큼의 돈밖에 없었지만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으니까 무엇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운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더 어려운 사람도 해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당신만을 믿고 함께 살 거예요. 아이에겐 외로움과 불행은 알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희생해도 우리 아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해줄 거예요. 남편과 둘만의 돈으로 결혼을 시작했지만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새로운 가족을 위한 장소가 반지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남편이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힘들게 일했어요. 3달이 넘도록 함께 살면서 남편의 퇴근 시간이 됐던 어느 날 RTLI 좋은 소식을 알았어요. 한참이 지나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어떻게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답이 없어? 대군 씨의 핸드폰을 맞으신가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안수미 씨가 사망했으니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까요? 사망? 누가 장난 전화를 했나요? 아니면 잘못 전화 온 건가요? 사람을 잘못 알고 온 건가요? 그 사람이 무슨 사망이야? 안수미 씨의 연락처 목록에 가족 번호가 없고 여자친구 번호만 있어 저희는 전화를 했습니다. 당황스러울 것 같지만 안수미 씨를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아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거짓이라고 바라면서도 남편이 내 탓으로 죽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보호자가 있어서 저만 가면 안 되었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남편이 안치된 곳으로 가 확인했습니다. 며칠 만에 만난 남편은 차가운 시체로 나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누워 있는 거죠?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서 집을 나간 줄 알았는데 왜 죽었죠? 집 근처의 절벽에서 발견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지나가는 노인분이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왜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발견하는데 며칠 걸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에 붕어빵 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진 않아서 근처 CCTV를 살펴봤더니 그 신수미 씨가 걷다가 갑자기 휘청거렸고 그 후에 쓰러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는 것과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저는 위안을 삼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장례도 치를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난 후 저는 슬픔을 참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자 기사가 안 좋아하지만요. 아이는 있나요? 아니면 당신의 계획이 있나요? 사실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근데 출산 핑계로 쉴 생각 없고 바로 근무해도 가능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이가 나오면 한 주 정도 쉬어야 하고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쉬어야 하는데요. 남편이 아이를 보게 하나요? 남편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라서 없어요. 아이를 제너레이션 타입 봐주시는 분한테 맡겨서라도 일할 생각입니다. 저 정말 회사에 민폐 안 끼치고 일할 수 있으니까 믿어주세요. 일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시네요. 출산하자마자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애 맡기는 돈이 월급보다 더 나갈 텐데 왜 맡겨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백운 씨 조건이 우리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네요. 임신 중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구하지 않으면 저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도 굶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일반 회사에서는 일을 구할 수가 없었고 결국 저는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가사도우미 일자리라도 주면 안 되겠냐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임산부를 써줄 집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집주인들이 월급을 준다고 해도 이 배부른 임산부를 부려먹을 집이 얼마나 있겠어요? 일단 알아보기는 할 텐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연락 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가사도우미 일도 거의 포기하며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직업 속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100원 씨 채용하고 싶다는 집이 하나 나왔거든요. 제가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서 면접 보고 오세요. 여기 말고는 기회 없으니까 무조건 면접 잘 보시고요. 아시겠죠? 직업소개소에서 받은 주소로 정성스럽게 찾아간 곳은 부잣집에 위치한 대저택이었다. 무슨 이유로 내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궁금해져서 장난삼아 부르러 온 것인지 등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러나 첫 발소리를 내던 순간 인자한 사모님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 수고했어요. 임신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마 입맛을 도와줄 수 있는 사과를 준비했으니 한입하고 얘기 좀 나눠볼까요? 사모님의 온화한 모습에 마음이 안정되었고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사모님에게 혹시 혼자 임신한 이유에 대해 물어볼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저희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3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남았습니다. 사모님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이의 아빠가 얼굴도 못 보고 떠나셔서 참 안타깝네요.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사모님과 나는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켜내려는 열망으로 함께 서로에게 기대하면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몸을 쓰다가 사막에서 떨어져 허무하게 사망했습니다. 이후 미혼모로 남게 된 주인공은 양지모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고은 씨, 주인공을 채용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은 씨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도 강해 보여서 채용을 원한다고 하죠.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작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게 됐는데 첫 출근 날에 대저택에 살고 계신 분은 오직 사모님 한 분이었다. 그때 알게 된 사실에 놀랐어요. 이곳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출퇴근하는 것도 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 정리하고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반지하에서 지내도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또한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테니까 불편해할 것이라는 걱정을 표현했지만 사모님은 나 혼자 사는 집이라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반지하에서는 공기도 안 좋고 곰팡이가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했고 아이 생각해서도 좋은 환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사모님 덕분에 대저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사모님을 위해 집안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사모님의 배려를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빨래를 하는 것은 너만 힘들게 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만 하도록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급하게 입어야 하는 옷이 있으면 따로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세탁물로 힘을 빼지 마세요. 세탁물이 많지 않다면 괜찮아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 파티용 국수를 준비할 예정인데 괜찮으세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식사할 것 같아요. 저녁은 고우니 너가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먹어. 요즘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 궁금해. 백화점에서 먹을 거 몇 개 사다 줄게. 멜론도 많이 남아서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아.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해요. 임신 중에는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항상 엄마처럼 세심하게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물어본 적 있었는데 뭘 궁금한 거야? 어색할 수 있겠지만 질문해도 돼. 솔직하게 대답할 테니까.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데 실은 내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에 대해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사실 이유 없이 잘해주시니까 궁금하고요. 제가 고은이에게 잘해주는 이유에 대해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한 제게는 자식이 없지만 만약 자식이 있었다면 고은이처럼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은이에게 마음이 자꾸 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로 할지도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곳에 머물러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모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사모님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출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짐을 싸들고 조용히 집을 떠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고은아, 너 어디 가려고? 이 시간에 짐을 싸들고 나가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이 은인이자 기적이십니다. 제가 더 이상 사모님에게 신세 질 수 없다 생각하고 아이를 낳으면 더 큰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 평생 감사하면서도 제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대로 떠나면 나도 힘들 것 같지만 너도 힘들어질 거야.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비록 나는 너의 부모는 아니지만 만약 내가 안전한 울타리에 있을 수 있다면 아이를 생각해서나마 그곳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늦은 새벽, 짐을 싸들고 도망치려는 도중 우연히 깬 사모님에게 발각되어 도망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감시를 받으며 머물러야만 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사모님의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출산 당일 사모님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 나를 찾아오셨다. 고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스케줄을 빼보려고 노력했지만 차마 빼지 못했어. 혼자 아이를 낳느라 고생했겠지? 아니에요, 사모님. 비록 늦었지만 사모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 서운하거나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 얼굴 보고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제 곧 아이가 올 거예요. 그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보니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고 했다. 아이가 아빠를 닮아 다행이에요. 모르겠어요.
늦게 도착한 사모님은 아이를 만나러 가기 위해 함께 병원 병실에서 아이를 기다렸는데 몇 시간 뒤에 수유 시간이 돼서 올라온 제 아이를 간호사에게서 받은 사모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놀라셨어요. 이게 내가 낳은 애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라며 모습을 보고 경악하셨죠. 그러다가 고나 죽은 남편 이름이 뭐지? 라며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 당황스러웠어요. 제 남편은 안수민인데 사모님 제 남편을 아시나요? 하는 질문에 남편 사진이 있나요? 얼굴 좀 볼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은 아이를 보자마자 사색을 하시면서 이유 없이 죽은 남편 사진을 요구했어요. 좀 당황스러워서 그냥 사진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사모님은 제 남편 사진을 보자마자 저를 껴안고 울어버리셨어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진짜로 제 남편 아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제 남편 어머니 아닌가요? 해서 조금 의심스러운데 사모님은 울다가 대답을 못하시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모님께 제 남편과 함께 가세요.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맞는 거죠? 착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분명히 사라는 존재는 없다고 했죠. 하나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신 수민이 맞아요. 나를 닮은 사람처럼 태어났지만 커도 아버지를 닮았다고 해요. 그런데 수민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죠? 남편은 어린 시절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요. 어머니가 고아원에 버렸다고 말했대요. 이거 진실인가요? 사모님은 변명하면서도 크게 울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이었다고 했었는데 수민이 계모가 그랬대요. 이게 진짜인가 싶었는데 수민이 계모가 우리 아들을 고아원에 버린 거래요. 수민이는 어디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궁금했어요. 오열하는 사모님을 기다린 후 남편이 함께 떠나라고 하셨어요. 고아원에 버려진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일에 열중하여 아버지의 회사를 오빠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새롭게 변한 이야기네요. 그 결정으로 재산을 얻은 대신에 가족을 잃게 됐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민이 아빠가 수민이가 다른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혼을 제안하자마자 당시 상속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민이 친아빠가 기다려 주었다는 태도로 인하여 냉소적으로 느끼더라도 아무래도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챙겨가려는 노력은 이해가 됩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수민이를 찾아 헤매며 미친 듯이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사모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눈물로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셨고 그 결론이 이미 알려진 것 같았습니다. 추측 즉 수민이가 케모에 의해 버려졌고 미국으로 보내진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도마뱀이 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민이가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고 자신을 탓하는 것 같더군요. 사모님, 자책하지 마세요. 결코 가족님이 잘못이 아니라 제